그러나 결혼 준비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던 어느 날, 맹공이는 갑작스러운 현기증과 구토로 몸을 가누지 못했다. 처음엔 단순한 피로라 생각했지만 이상한 예감에 병원을 찾았고 검사 결과를 받아든 의사는 그녀에게 조심스레 말했다. 임신이십니다. 순간 공희의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믿기지 않는 듯 배를 내려다본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뱃속 아이를 감싸 쥐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그녀는 불안에 휩싸였다. 자신이 한 차례 결혼에 실패했고 이혼녀의 아이까지 있는 상황에서 다시 아이를 갖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무엇보다 단수가 이 사실을 알았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일지 겁이 났다. 단수에게 이 사실을 말하지 못한 채 며칠을 보낸 공희는 결국 단수와의 약속 자리에서 입을 열었다. 나 단수야, 나 임신했어. 단수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공희는 그의 반응이 두려워 눈을 피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단수는 말없이 그녀를 와락 끌어안았다. 너 혼자 얼마나 불안했어?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우리 아인데. 그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단단하고 확신에 차 있었다. 공희는 그제야 참았던 눈물을 쏟으며 단수의 품에 얼굴을 묻었다. 하지만 이들의 행복도 잠시 이 소식이 강진아의 귀에 들어가면서 상황은 급변했다. 진아는 광기 어린 눈빛으로 기자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단독 제보 하나 드릴게요. 구단수가 임신한 이혼녀랑 결혼한다네요.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남의 애까지 떠안고. 다음 날 대문짝만하게 실린 기사에는 구단수, 한 차례 이혼한 여자와 혼전 임신 명문가 반발 예상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이 달려 있었다. 순식간에 퍼진 기사로 인해 단수의 집안은 발칵 뒤집혔다. 단수의 부모는 분노하며 당장 파혼을 선언했고 단수의 어머니는 공희를 찾아와 뺨을 내리쳤다. 내가 우리 집안에 감히 발을 들여놓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공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입술을 깨물었다. 하지만 그녀보다 더 화가 난 건 단수였다. 그는 부모를 향해 단호하게 말했다. 그럼 저도 집안을 떠나겠습니다. 공희랑 제 아이랑 셋이서 행복하게 살 겁니다. 부모의 반대에도 단수는 흔들리지 않았고 공희의 손을 꼭 붙잡고 집을 나왔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강진아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공희의 전 남편인 서민기를 찾아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당신 아직도 공희가 당신의 엄마라는 사실 잊지 않았겠죠? 이번 기회에 아이 양육권이라도 되찾아보는 건 어때요? 민기는 순간 고민하는 듯 하더니 이내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었다. 그렇게 하면 공희를 다시 내 곁에 둘 수도 있겠군. 강진아는 음흉하게 웃으며 속삭였다. 그렇죠. 아이를 핑계 삼아 다시 엮이면 되는 거예요. 내가 다 도와줄 테니 믿어요. 공희와 단수가 겨우 행복을 찾아가려는 순간 민기가 아이의 양육권을 요구하며 법적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공희는 경악하며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 애를 빼앗아 가겠다고? 라며 격분했지만 민기는 태연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내가 나 없이도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 넌 내 아이 엄마야. 단수랑 같이 행복하게 살 생각은 접어. 공희는 절망에 빠졌고 단수는 주먹을 꽉 쥐며 이를 악물었다. 끝까지 나랑 싸워보자는 거지. 단수는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이었다. 하지만 공희는 점점 불안해졌다. 과연 이 싸움 끝에 그녀와 단수 그리고 뱃속의 아이는 무사할 수 있을까? 공희는 단수를 믿고 싶었지만 하루하루 압박이 심해졌다. 언론에서는 연일 두 사람의 혼전 임신과 결혼을 비난하는 기사를 쏟아냈고 강진아는 기자들을 움직여 구단수, 가정을 빼앗은 불륜남? 이라는 터무니없는 기사를 터뜨렸다. 한 여자를 버리고 다른 여자를 선택한 남자, 과연 신뢰할 수 있을까? 라는 논조로 단수를 의도적으로 깎아내리는 내용이었다. 단수는 그럴수록 공희 곁을 지키려 했지만
공이는 점점 지쳐갔다. 그녀는 단수와 아이를 지키고 싶었지만 이 모든 상황이 과연 아이에게 좋은 것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 그녀는 밤마다 배를 감싸 안고 잠 못 이루며 속삭였다. 우리 아기 엄마가 널 지켜줄 수 있을까? 그러던 어느 날 민기의 변호사로부터 연락이 왔다. 아이의 양육권을 주장할 생각입니다. 조만간 법적 대응에 들어갈 테니 각오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공인은 핏기가 가신 얼굴로 변호사를 바라봤다. 그럴 권리 없어요. 난 내 아이를 지켜낼 거예요. 하지만 변호사는 태연한 얼굴로 말했다. 서민기 씨는 경제적으로 안정적이고 친부로서 권리를 주장할 충분한 사유가 있습니다. 반면 맹공이 씨는 곧 결혼을 앞두고 있으며 가정이 불안정하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공인은 충격을 받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런데 변호사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말을 덧붙였다. 참고로 서민기 씨는 아이의 양육권을 가져오는 것뿐만 아니라 맹공이 씨의 현재 임신 사실까지 법정에서 문제 삼을 예정입니다. 아이 엄마가 될 사람이 두 번째 아이를 임신한 상황에서 과연 친권을 유지할 자격이 있는지 말입니다. 공인은 숨이 막혔다. 결국 강진아는 민기를 이용해 양육권 문제를 걸고 넘어지며 자신을 무너뜨리려 하고 있었다. 하지만 더 끔찍한 일은 따로 있었다. 며칠 후 공인은 낯선 번호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혹시 맹공이 씨 맞으십니까? 그녀가 조심스럽게 대답하자 전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는 목소리가 차갑게 속삭였다. 당신 뱃속 아이를 지우세요. 공인은 순간 몸이 굳었다. 뭐라고요? 상대는 비웃으며 덧붙였다. 경고하는 겁니다. 구단수 씨와 결혼하고 싶다면 조용히 애를 없애세요. 그렇지 않으면 큰 사고가 날 수도 있을 겁니다. 전화가 끊긴 후에도 공인은 휴대폰을 손에 쥔 채 떨고 있었다. 단수가 집에 돌아왔을 때도 그녀는 멍하니 앉아 있었다. 단수는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다가와 그녀의 손을 잡았다. 공이야, 무슨 일 있어? 하지만 공인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아무것도.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었다. 며칠 후 공이가 길을 건너려던 순간 한 대의 검은 승용차가 경적도 울리지 않은 채 그녀를 향해 돌진해 왔다. 순간 공이는 얼어붙었고 자동차의 헤드라이트가 눈앞에서 번쩍였다. 공이야. 단수가 다급하게 외치는 소리가 들렸지만 이미 늦었다. 거대한 충격과 함께 공이의 몸이 튕겨나갔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본 것은 단수가 필사적으로 달려오는 모습이었다. 그리고 이내 의식이 희미해졌다. 어디선가 흐릿한 소리가 들렸다. 의식이 없습니다. 빨리 수술 준비하세요. 그 순간 공이의 손이 미약하게 배 위를 스쳤다. 우리 아기 지켜야 해 하지만 그녀의 손끝이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그녀의 의식은 완전히 끊겼다. 이 뒤에 이어질 내용은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좋아요는 드라마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